안녕하십니까? 자,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 대책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대책 유형을 물어보는 형태 잘 물어보니까 체킹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전 대책의 유형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 물리적 안전 대책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기술적 안전 대책도 있다. 자, 기술적 안전 대책도 있고요. 또 관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적 안전 대책, 또 우리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입법적인 대책,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물리적 안전 대책은 주로 이제 시설물 보호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이기 때문에 시설물 보호의 안전 대책인데요. 일단 중요 시설물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자, 중요 시설물 위치는 화재 시 불의 전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른 건물하고는 중에서는 충분한 거리두기가 나와 있죠. 또 일반적으로 중요 업무처 시설들은 별개 건물 내에 안전한 지역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각종 안전장치 설치로 나와 있죠. 자, 중요 시설물이 비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접근하여 경계해야 될 구역을 명확히 해야 되고, 자, 건물 외벽에 강화 콘크리트로 보완다 나와 있죠. 그래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우리 건물의 출입구나 컴퓨터 센터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컴퓨터 전수신용 테이프 보관실에는 반드시 경보장치 설치, 또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는 우리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조명장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감시 장비 등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 또 한 가지 외부 침입에 대한 안전조치가 나오죠. 자, 우리 시설을 보호해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인데요. 자, 외부 침입자가 컴퓨터 센터로 침입할 때 은폐로로 이용할 수 있는 식수, 나무죠, 또는 장식물 이런 걸 피해서 조성을 해라. 은폐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환경 창문이라든가 또 쓰레기 낙하 구멍 또는 우리 공기 조절 배관이나 배수구 등 침입 통로로 이용되는 데 차단 조치 취하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폭발물에 대한 침해에 대비해서 구조적 보호장치도 마련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또 시설물 외부에는 컴퓨터 센서를 보호하는 담이나 장벽을 설치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각 출입문마다 화재 관련 법규라든가 안전검사에 된 방화문 설치를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보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자, 모든 설비에는 경보 시스템을 설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컴퓨터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경우입니다. 전체 경보 시스템이 불필요한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설비가 24시간 가동된 경우가 아닌 때라고 나와 있죠. 이때는 중앙 경보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설비에 다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24시간 가동이 아닐 때는 중앙 경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고려해라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설물 보호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컴퓨터실에 대한 출입 통제입니다. 자, 출입구 통제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실에 대한 출입 통제, 출입구 통제는요, 통제 구역 설정된 컴퓨터실 파일 보관 장소는 허가된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한다고 나와 있죠. 자, 방문자 경우에는 특별히 허가 목적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허가받은 공간에 한정하여 출입할 수 제한을 하라 그런 의미고요. 또 출입 통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또 접근 권한의 갱신입니다. 자, 관계자가 보안구역 출입한 시간에 세부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는 출입자 기록 제도를 시행해야 될 것이고, 자, 보안구역에 대한 접근 권한의 규정은 우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하라고 나옵니다. 또 잠금장치에 의한 통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컴퓨터실에 우리 방화 대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한 가지잖아요. 자, 첫 번째는 방화 방지 설비를 설치하러 나와 있죠. 그래서 방화 방지 설비 설치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감지기 설치해야 되겠죠. 자, 화재 발생 감지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전자정보 시스템에 갖춰진 EDP 센터 같은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장소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민감한
화재 발생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비상체계를 갖추란 이야기죠. 화재 발생 감지기 설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또 화재 방지장치 설치입니다. 자, 화재 시에 연소 상태가 유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온 감지기를 경보 설비로 사용하고 화재에 대해서는 불련제를 사용해야 된다. 불에 안 타는 재료를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소화약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이죠. 자, 물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주변 장치에 치명적 손상을 가기 때문에 컴퓨터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스프링클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도 21년 시험에 물어봤죠. 자, 만약 컴퓨터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물이라든가 물은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에 손상을 가지 않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컴퓨터실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클러나 내지는 우리 물 사용하지 말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산화탄소는 유동성 가스가 발생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한론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컴퓨터실에 우리 화재가 발생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도 해야지만 한론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나와 있죠. 또 일반적으로 하지만 양절 동시 사용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 사용은 아니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 소화기하고 한론 소화기를 동시에 사용은 하면 안 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스 문제 때문에 한론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실 설치 장소에 선정할 때 고려사항 나오죠. 자, 주변 여건입니다. 자, 컴퓨터는 범죄하고 우범죄를 피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되어 있어 직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컴퓨터 제작업체 직원이 컴퓨터 시스템을 시간적으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장소이어야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재난의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재와 같은 비상대 발생 시에 신속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홍수, 지진, 태풍 등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라 나와 있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폭발 위험이라든가 또는 우리 외부 불법 침입자죠. 그래서 안전성을 고려해라. 자, 그래서 일반적 컴퓨터실을 설치할 때 장소 선정할 때 하나의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변 여건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재난의 대응책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공간 확보하고 환경 문제가 나오죠. 자, 컴퓨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 자, 컴퓨터 기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이 없는 장소를 선택해라 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자, 전력 원의 공급입니다. 자, 말 그대로 정전사태가 일어나거나 전압량의 파동이 생겨버리면 불명확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정전하고 관계된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자, 무정전 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외비 전력 장치도 구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백업 시스템이 나오죠. 자, 그걸 마련하라는 이야기죠. 자, 일반적으로 작동 중인 컴퓨터 시스템의 기계 오작동, 정전, 자연재해, 화재 발생 등이 나오죠. 자, 사고 발생 때 대비해 가지고 컴퓨터 전산절을 복구시킬 수 있는 자, 대체용 보안 시스템인 백업 시스템이죠. 자, 백업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업 시스템은 마련을 해야 된다는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 자, 백업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그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백업이 나오죠. 자, 불의 사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자,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컴퓨터실에 자, 백업용 컴퓨터 기기를 준비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프로그램 백업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
하드웨어사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효과적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시스템의 동작을 제하고 관리해주는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 일명 OS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또 업무 처리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복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둔다. 또 기록 문서화 백업이 나오죠. 자, 이것들 자, 우리 반드시 구비해야만 되는 중요 파일을 제하고는 외부 장소에 보관할 자, 우리 백업용 기록 문서화의 종류는 최소한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외부 장소에 보관할 우리 백업용 기록 문서화 종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자, 일반적으로 내부, 외부하고 이중 보관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또 이 문제도 일반적으로 우리 기록 문서 등을 내부, 외부, 이중 보관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죠. 우리 20년 시험에서는 이중 보관은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오는데 그건 틀린 지문이고 이중 보관은 바람직하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리적 안전대책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기술적 안전대책이 나옵니다. 자, 기술적 안전대책은 패치 확인이 나오죠. 자, 패치란 것은 자, 우리 소프트웨어에 방해된 우리 기능 개선, 버그나 오류 수정에서 개발자가 내놓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패치란 것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내려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포트 확인 나오죠. 자, 포트는 여러분들 우리 모뎀과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 주고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자, 그 통로를 우리가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포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통신을 할당된 번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필요로 하는 포트는 닫아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버나 개인 시스템에 사용되는 서비스는 차단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화벽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화벽도 확인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정보통신의 불법 침입이죠. 그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총체로 구현한 시스템을 방화벽이다. 자, 방화벽은 이 비인간이나 불법 침입자, 해커 침입, 정보 손실 등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화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화벽의 동작 방식이 나오죠. 자,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자, 우리 방화벽 동작 방식이요. 패킷 필터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패킷 필터링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패킷 필터링은 자, 우리가 확실히 자, 금지되지 아니한 것, 확실히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죠. 허가해 주는 것. 그래서 패킷 필터링 기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나오죠.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보통 승낙받은 거죠. 게이트, 통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말은 확실히 허가받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승인받은 것만 통과하니까 확실히 허가받지 아니하는 것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죠. 금지.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패킷 필터링은 확실히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허가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봐두시고요. 자, 또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일반적 보안 능력이 뛰어나고 평가받는 것이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다. 자, 방화벽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외부 저장에 의한 보호가 나오죠. 자, 컴퓨터의 취약점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된 우리 정보가 손실,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외부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보호장을 따로 설치해서 보호를 해라. 자, 또 무단성의 방역치 나오죠. 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들이 조작하는 것을 방지해서 패스워드를 부여하거나 암호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암호는 이용자 식별 장치를 의미한다. 또 암호화를 해버리면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불법 접근을 차단한다는 이야기죠. 정보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일반적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 가능한 한 암호 수명 주기를 짧게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암호 수명 주기를 짧게 한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라 나와 있죠. 그래서 컴퓨터 범죄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이러한 암호 설정에 관한 문제죠. 암호 설정은
단순 숫자 조합하고 특수 문자를 조합하는 것인데 다행히 어디가 더 바람직하죠?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도 단순 숫자 조합이 더 바람직하다. 이게 더 바람직하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17년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 숫자 조합보다는 특수 문자 조합. 자,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컴퓨터 에러 방지 조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에러 중에서 파악해서 적절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여부를 검토하는 그 작동을 재검토하고 또 전문용어를 활용한다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갱신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되고 또 정해진 절차대로 프로그램 시행된 절차상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나옵니다. 자, 컴퓨터 에러 방지 대책입니다. 자, 이제 관리적 안전 대책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물리적하고 기술적인 대책을 받네요. 자, 우리 관리적 안전 대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보통 틀리게 잘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자, 우리 관리적 안전 대책이 아닌 것하고 물어보거든요. 자, 물어보는데 잘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방금 봤던 데이터의 암호화입니다. 자, 데이터 암호화는 관리적 안전 대책이 아니고 기술적이죠. 기술적 안전 대책에 들어간다라고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적 안전 대책이 아닌가 하면 자, 데이터 암호화는 기술적 안전 대책에 들어간다. 자, 관리적 안전 대책에 관한 문제는 일단 직무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프로그램의 개발 통제가 나오죠? 이 말은 자,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 설계된 프로그램은 모두 감사팀의 심의를 거치로 한다고 나와네요. 자, 또 문서 기록화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반적 관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직무 권한이라든가 또 문서 기록화 또 액세스 제어가 나오죠. 자, 이 말은 자, 일반적 데이터나 파일에 대해서 액세스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자, 특정 직급 이상을 해독할 수 있도록 일종의 키나 패스워드를 부여해야 된다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스케줄러 점검이 나옵니다. 자, 작업을 할당한 스케줄러죠. 자, 프로그램에게 건네진 그런 테이프하고 디스크 내용을 분석해서 부정 소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이버링 관리가 나오죠. 자, 용어적인 문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링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링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동일 객체에 속한 모든 픽셀의 고유 번호를 매기는 작업. 있죠? 그래서 네이블링 우리가 라벨이라는 말만 쓰잖아요. 네이블, 정확히 말하면 네이블링인데요. 자, 동일 객체에 속한 픽셀의 고유 번호를 붙인다. 자, 그것을 우리 네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파일에 별명을 부여한 네이블링 접촉해 가지고 관리자 이에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란 이야기죠. 이런 의미고요. 또 감사 증거 기록의 삭제 방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컨설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일자, 취급자 성명, 프로그램의 명칭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자, 컴퓨터 조작자가 컨설 시트를 임의로 파괴할 수 없는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자, 현재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조작하거나 시스템을 재시는 부정사용 문제를 없애는 상태를 방지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런 형태를 방지를 해라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보호 목표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 파트는 여러분 정보 보호의 목표하고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있죠? 자, 이 파트도 꼭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될 파트입니다. 자, 정보 보호의 목표가 나옵니다. 자, 정보 보호의 목표는 자, 비밀성. 자, 세 가지 나오죠? 자, 비밀성. 자, 또는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입니다. 자, 정보 보호의 목표를 물어보면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보 보호의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인데 여기에서 강한 형평성이 들어간다면 틀리겠죠? 형평성은 정보 보호 목표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자, 비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비인가된 접근이나 지능적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 등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비밀성이다.
자,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정보나 처리 방법이 안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안전성이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을 무결성, 결점이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가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 보호에 너무 치중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는 정보가 되어버리면 이건 또 상충이 되잖아요. 가용성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가용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정보 보호의 목표는 세 가지이죠. 자, 비밀성, 또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이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자,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본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뭐 총 9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시면 그 원칙들이 우리 OECD가 제시한 2002년이죠. 기본 원칙은 책임성 원칙이 있고, 또 인식성 원칙, 또 윤리성 원칙, 또 다중 협력성이 나옵니다. 또 균형성 비례성, 또 통합성, 또 적시성, 또 재평가, 또 민주주의 등이 나와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성의 원칙이지요. 책임성 원칙입니다. 자, 먼저 정보 시스템에 소유자, 공급자, 사용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책임과 책임 추적성이 명확히 하는 원칙을 말할 것이고, 인식성의 원칙입니다. 자, 인식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하는 일들이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위험 요소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그래서 보안 강화를 위하든가 보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식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자, 보안이 유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시스템의 보안 필요성이라든가 보안 강화를 위한 그런 일들이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성의 원칙, 또 윤리성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윤리성도 우리 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가겠죠. 합법적 존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일반적 정보보호는 다중협력성이죠. 자, 그래서 다중협력성의 원칙이다 라고 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균형성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우리 보호받는 대상 가치하고 손실의 심각성 등이죠. 그래서 적절히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성 비례성의 원칙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통합성의 원칙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최적의 보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방법 등등이 조정되고 통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호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이 정보보호의 원칙 중에 일반적 통합성의 원칙이다. 또 적시성의 원칙입니다. 적시성은 적절한 시기,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정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공민감은 시적절함을 표현 보이죠. 조정이 돼가지고 예방이나 사후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을 적시성의 원칙. 또 재평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보안 체계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 통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재평가 원칙. 또 민주주의 원칙도 들어가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민주사의 기본 절차에 맞게끔 우리 합법적인 사용이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정보보호 기본 원칙 이렇게 9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보의 보안 장치가 나오네요. 자, 일반적으로 정보 보안 장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 시스템 보안이 보인가요? 자, 시스템 보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 이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시스템 보안이다. 자, 또 네트워크 보안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자원의 불법 접근이나 우발적, 고의적 파괴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자, 데이터 보안이 나옵니다. 여기는 컴퓨터 출력된 데이터죠. 고의적 수정 과실에 의해 가지고 우발적이나 의도적인 파괴, 변경, 누설 또는 불법적 이용으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 보안이다. 자, 또 물리적 보안이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 시스템 자산을 절도, 파괴, 화재 등과 같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자, 인원 차량 출입 통제 나오죠. 또 물품의 반입 출입을 감시 통제, 주요 인원 자산을 보호한다든가요. 또는
도청 방지, 접근을 통해서 보안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물리적 보안이다. 자, 컴퓨터 보안 나오죠?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가 파괴되거나 또 그 정보가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만 접근 사용할 컴퓨터 보안이다. 자, 일단 좀 용어적인 면에서 융합 보안 하나 개놓으시면 됩니다. 자, 융합 보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물리적 보안 요소하고 또 정보 보안 요소가 통합된 형태를 융합 보안이다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물리적 보안 요소하고 정보 보안 요소 통합된 개념으로서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각종 내부주 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자, 물리적 보안 장비라든가 또 아울러서 각종 재난재산에서 관제를 하는 그 보안 장치. 자, 그래서 물리적 보안 요소하고 아울러서 정보 보안 요소를 합해서 융합 보안이다. 자, 그래서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우리 융합 보안의 특징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요소를 상호 연계시키는 나와 있죠. 그래서 보안의 효과를 높이는. 자, 그래서 상호 연계 또는 통합에서 만드는 보안을 융합 보안이다. 자, 개념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7년 시험에서는 이 표현을 써놓고 어디에 해당하느냐 융합 보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융합 보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입법 및 형사 정책적 대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입법에 의한 것 또는 형사 정책적인 대책입니다. 자, 입법에 의한 것은 우리 법을 만들어가는 형태를 말하겠죠. 자, 우리 형법상 컴퓨터 관련 범죄 처벌 규정이 쭉 나오네요. 자, 형법 보게 되면 자, 우리 공전자 기록 위작이나 변작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형법의 규정도 있다. 위작 변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오고요. 또 형법 228조에는 공정증서 온범 부실 기재자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형량과 대법권 아니지만 5년, 3년, 1,000만 원 이하 700원도 있다 정도만 받으시고요. 또 형법에는 사문서 위조나 변조죄가 있고요. 자, 또 우리 형법 232조에는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이 나오죠. 자, 자격을 모용한다. 이 말은 타인의 자격을 우리가 도용한다는 말 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방해서 이용하는 것. 타인의 자격을 말 그대로 도용까지 아니라도 모용.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 사문서 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전자 기록도 봤지만 사전자 기록을 위작 변작하는 것도 형법의 처벌 규정이 나와 있고 또 허위 진단서 작성이 나오죠. 의사 등입니다. 자, 그럼 허위 진단서 작성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죠. 또는 금고. 또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형법 234조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있고요. 또 314조에는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여러분 우리 앞서 봤었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정보 처리에 관련된 업무방해죄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형량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업무방해는 자, 일반적 형량 자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형법 316조에는 비밀침해죄가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형법 342조에는 컴퓨터 사용기기죄 등이 사용사기죄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저작권법 개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저작권법에도 일종의 의리 보호 규정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한 가지 볼것. 자, 우리 저작권법 7조에 나와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나오죠. 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들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 즉 법령들이죠. 헌법이든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입니다. 또, 자, 국가 지자체의 고시나 공고, 훈령, 그 밖에 유사한 것들이죠. 또, 우리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또 우리 심판이나 행정심판 나오는 그 의결이나 결정 사항들입니다. 또, 국가 지자체 작성으로서 저작권의 우리 편집물이나 변형물, 또 시설, 우리 사실 전달에 불가한 시사 보도 등이죠. 이건 저작권에서 보호를 안 받는다. 저작권 보호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원의 판결, 판례 같은 것을 마음대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법률 같은 것 우리 법제처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건 저작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평가받는 것들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나와 있죠. 통신비밀 우리 보호법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통신비밀보호법이 나오게 됩니다. 개정사항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 대목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형사정책적 대책하고 입법적 대책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죠. 자, 형사정책적 대책을 수립할 때 자, 일반적으로 수사력의 강화라든가 컴퓨터 범죄 전담선 수사 능력 배양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함양 등이죠. 그래서 이런 거 실시가 따라야 됩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도 사이버 수사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 범죄 전담 수사관의 능력을 배양시켜야 될 것이다. 또 입법적 대책의 문제점이죠. 현재는 단일법에서 컴퓨터 범죄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죠. 개별법에 따라서 현재 다루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컴퓨터 범죄가 다양하고 또 첨단 수법에서 행해지는 현실의 체계적 대응 행위는 미흡하다. 그래서 컴퓨터 범죄에 관련된 종합적인 통합적인 입법도 해야 되고 또 개별법 규정도 있어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컴퓨터 관련 입법 대책은 개별법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